에디슨. 여러분, 에디슨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죠? 에디슨 모르는 사람 팔꿈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일단 전구를 발명한 사람, 그죠? 그리고 정말 무수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 그죠? 전기를 발견하고, 그것 유명한 명언도 있죠. 그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성공은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도 뭐 달리하지만 분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에디슨이 알을 품어서 달 병아리를 깨우려고 시도했던 것들, 호기심의 키워드로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사람. 이게 이제 팟캐스트로도 다이렉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아이디를 먼저 읽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혼선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간혹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범님,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1%의 포인트를 잡느냐, 99%의 노력의 포인트를 잡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일단 완성이라는, 성공이라는 거를 하나의 완성된 결과로 보자면은 뭐 둘 중 어떤 것으로 접근을 해도 둘 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이 프리토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결론을 봤을 때는, 글쎄요, 에디슨이 과연 저 말을 할 만한 위인인지 의문을 한번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말에 반박한, 오늘의 에디슨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한 전기의 마법사, 누구인지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그 사람이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정말 99%의 노력 중에서 한 30%, 60%는 아꼈을 텐데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거의 전기하면 에디슨으로 통하는 그런 위인을 평생 동안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평생 동안 질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끝끝내 죽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또 유독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백승성님, 신반장 화이팅, 너무나 멋지다 우리 독서 모임장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좀 부끄럽네요. 약간 제가 전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야간에 포근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산업혁명 시대 때 엄청난 일을 해낸,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 전구나 여러가지 등 발명 특허를 1100여 개 이상 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거는 지금 현대까지 쓰였던 전 에디슨이 발견한 전류 방식은 거의 쓰이지 못했어요. 1903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전기가 이제 쓰였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방식으로 전구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따가 뒤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뒤에서는 좀 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의 현대까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디슨이 발명한 전류 방식으로 전기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발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전기들을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니 에디슨보다 더 뛰어나고 근데 에디슨보다 알려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부터 가보면 전구등 1100여 개의 발명, 그런 위대한 발명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에디슨이 같이 속해 있고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잡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이게 정말 에디슨이 정말 다 만들어낸 거야? 라는 의문을 한번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에디슨 이전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데이비 램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초기의 전구 형태의 전구의 시초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데이비 램프를 발명하고 이어서 1854년에 최초로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에디슨이 아닙니다. 하인리히 괴벨이라는 사람이 이 전구의 기초를 다듬었어요. 근데 이게 좀 성능이 떨어져 실용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발명 특허를 내긴 조금 부족한 거야. 그리고 그 뒤 20년이 지나고 나서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괴벨이 야 그거 내가 기초를 다지고 내가 발명한 거야 라고 고소를 합니다. 에디슨한테. 에디슨이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어디 발을 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괴벨은 고소 재판 중에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괴벨이 근데 나이가 1854년에 이거를 개발을 했으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0년 뒤에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내고, 1978년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월스 스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디슨이 또 전구를 완전히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개발한 것도 아니고 1978년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월스 스완, 이 사람이 탄소솜을 이용해가지고 백열 전구 특허를 땄어요. 근데 에디슨하고 동업을 하게 된 거죠. 에디슨이 이 특허가 너무 따고 싶은 거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에디슨이 그 웰스 스완하고 동업을 하면서 이거 상업적으로 내가 할게 하면서 그 완성된 전구를 필라멘트 재질로 변경을 합니다. 그 에디슨이 결정적으로 해낸 것은 전구라는 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전구로 만든 업적이 생긴 거예요.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전구를 개량해서 상업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 윌스 스완하고 에디슨의 이름을 붙여서 에디스완이라는 이름으로 전구를 시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알고 보면 이 전구에 기초되는 발명 그 기준은 그 옛날 괴벨하고 스완이라는 사람이 이미 완성을 거의 해놓은 상태인데 에디슨이 여기다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걸 상용화 시킨 거죠. 얘기를 하면 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에디슨은
발명가 정말 1100여 개 발명을 했다고 하지만 에디슨 회사에서, 근데 에디슨이 정말 발명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가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점점점 드러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에디슨 연구소에서 약 400여 개의 특허가 더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지금은 좀 많이 인지가 되고 밝혀졌지만 이게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직원들의 업적이나 아이디어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자기 조수 중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영사기를 발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디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사기도 에디슨 이름으로 자기가 발명했다고 발표를 하고,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했던 모든 상당수 대부분 발명품들이 딕슨이 발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왜 요즘에도 있겠지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임의 아이디어를 가르쳐서 팀장이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냈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에디슨이 그런 것들로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발명품들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회사 이름으로 내면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에디슨한테 피해본 사람이 딕슨뿐만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나오는 에디슨을 평생 동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에디슨을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에디슨이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일화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에디슨이 참 그 시대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에디슨 회사에서 에디슨이 이제 투자하고 발명한 직류, 전류를 통해서 이제 전구들을 밝히고 발전기를 세워서 도시를 밝히는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를 축적하니까 여러 가지에 이제 손을 댑니다. 사업을 확장을 하죠. 그 중에서 영화권에도, 영화 산업에도 에디슨이 손을 건드려요. 근데 이게 또 훗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됩니다. 에디슨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감독이 만든 영화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미국에서 개봉해서 돈을 대박을 법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개봉한 게 불법 복제.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토렌트에서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명작을 다운받았어. 이거 좋은데?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CGV나 이런 데서 다 내가지고, 야 이거 상영해서 돈 좀 벌자 해서 이걸 상영해버린 거야. 감독 동의도 없이 토렌트에서 다운받아서 이거를 상영해서 돈을 긁어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작 그 프랑스 원작 감독은 자기도 미국에 나가서 이거를 진출해서 개봉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내 영화가 이미 상영되고 있어. 불법 복제품으로. 정작 그 감독은 에디슨의 복제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고 상영도 못했어요. 에디슨은 여기서 더 가서 1908년 영화 특허회사 MPPN, 줄여서 MPPN이라고 하는데, 특허회사를 만들어서 영화 시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부흥시킨 이마수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에디슨도 그 시장을 독점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또 크게 큰 손이 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횡포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거야. 서부 깡촌으로 가서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영화 못 찍겠다. 근데 그 깡촌 지명이 할리우드입니다. 에디슨의 횡포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할리우드 가서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도움을 준 거라고 해야 되나? 그 할리우드가 지금에 와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 그 기원이 에디슨의 횡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 위인전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지금 에디슨 자료를 좀 조사하고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들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말을 요즘은 뺏기왕 에디슨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또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로도 유명하니까.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기의 아버지, 전기의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에디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거듭 하면서 이제 발명을 해가는데, 물론 에디슨도 발명을 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다 구상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고 5개 국어를 할 줄 알고 수학, 과학 능력에서 굉장히 천재성을 보인 사람입니다. 원래 천재들이 약간 모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광적으로 결벽증이 있었고 숫자 3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숫자 3이 들어간 호텔에서 묵을 때도 항상 숫자 3이 들어간 호텔에서만 묵으려고 했고 막 그랬던 엄청난 괴짜. 그러고 평생 동안 모태솔로로 살다간 독특한 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성직자인데, 성직자의 그 기질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을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민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대중적으로 많은 것을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에디슨하고는 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의 사람인지라 이런 천재가 있었는데, 이런 천재가 어느 순간 시를 읽다가 고전의 시를 읽다가 갑자기 영감을 번뜩이면서 그래, 전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하고 번뜩하고 나온 게 교류 전류입니다. 에디슨은 그 당시 이제 직류 전류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투자를 해서 가는데, 뭐 전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에디슨 전류는 질 좋은 것들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이게 멀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발전기들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어야 됐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고 투자도 많이 들어서 서민들이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가 생각해내고 고안한 이 교류 전류 방식은 굉장히 전류를 멀리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군데 발전기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여러 군데 가벼운 변압기만 만들어서 변압기만 세워서 하면은 굉장히 싸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교류 전기로 이렇게 막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에디슨이 그가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보이니까 그를 자기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자꾸 얘가 딴짓을 해. 아니 우리 회사 들어왔으면 직류전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밀고 있는 직류전기 이거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느닷없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교류전기 이런 걸 만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에디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교류전기라는 게.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이미 자기는 직류전기로 많은 지금 투자를 했고 시장에 뿌려놨는데 이거를 얘가 교류전기를 한 걸로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를 다그칩니다. 야, 너 그거 만지지 말고 직류전기 발전기 이거 보안 개선하는데 더 힘써라. 직원이 사장 말 들어야지 하면서. 만약 이 발전기, 직류 발전기 네가 좀 더 개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네가 만들면 내가 $50,000 줄게.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테슬라가 막 열심히 만들어서 진짜 개량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랬더니 에디슨한테 가서 이제 $50,000 내놓으라고 하니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아니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현재로 따지면 야근 수당 주기로 해놓고 입 싹 씻는 거예요. 이래, 야근 수당 줄 테니까. 그래놓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도 자네 노력이 가상하니까 주급 $10씩 올려줄게. $50,000 줘야 되는 걸.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화가 납니다. 사실 테슬라한테 이렇게 했던 게 두 번째거든요, 에디슨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에디슨 본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전에는 그 프랑스 지사에 가가지고 $25,000에 또 뭔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고 또 돈을 못 받았었어요. 이게 두 번 당하니까 이제 테슬라가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나 안 해. 에디슨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교류전기를 발견하고 나서, 교류전류를 발견하고서 에디슨 회사를 뛰쳐나온 테슬라는 과연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에디슨은 이미 유명한 기업가 사업가였고 자기 회사를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수많은 발명품들을 특허를 내면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테슬라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또 열심히 발명하고 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보다 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뛰어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 그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미션을 시켜놓고 그걸 완성했는데 주기로 한 보상을 안 줬어. 열정페이로 넘겨버렸어. 그 사람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고 2년 동안 테슬라는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닌데 돈이 워낙에 없으니까 정말 2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나마 인성이 좋아서 괴짜긴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좀 살았는데, 2년 뒤에 이제 친구 브라운의 소개로 전기에 관심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투자를 받아,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닉 그 회사, 전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투자를 받아서
드디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능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에디슨 회사에서는 직류 전기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니콜라 테슬라가 투자받고 속해 있는 교류 전기, 이 두 회사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전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디슨이 보아하니까 직류 전기보다 교류 전기가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실용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교류 전기를 깎아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 옛날 모기업 라면 우지 파동으로 공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교류 전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험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기라고 소문을 내고 막 동물 실험해가지고 전기로, 교류 전기로, 테슬라가 만든 교류 전기로 동물 막 찢어서 죽이고 막 이런 극악한 짓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직류 전기든 교류 전기든 어쨌든 전기로 찢으면 동물이든 다 죽는데, 그래서 상대편 테슬라가 만든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 전기라서 도시에서 쓸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정말 이제 돌아버린 거지. 에디슨은 원래 사형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자기 사업에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그 당시 교수형 처하던 쪽에 전기 의자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도 아니지,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실패했지만. 교류 전기, 그러니까 상대편 니콜라가 만든 전기로 전기 의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감전사시키는 사형법을, 그 사형 기구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수한테 적용을 했었는데 사형수가 죽질 않았어. 막 고통스러운 했는데 희한하게 죽진 않았어. 왜냐면은 뭐 지금에 와서 밝혀진 거지만 그 에디슨이 교류 전기를 접목시킨 거를 좀 잘못 접목시킨 거야. 그거를 사람을 소금물에 담가놓고 전기를 글로 흘려보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죽기가 힘들었던 거지. 거기에 이제 니콜라 테슬라는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이겼어요. 왜냐면은 사진 한 장을 이제 언론에 뿌렸거든. 한 2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위에서 앉아서 테슬라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 사실 그게 크게 전기 안정성하고 상관이 없는 사진인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뭐야 교류전기 안 위험하네 라고 인식을 주기에는, 이미지 쇼크를 주기에는 충분했던 거지. 그 외에도 에디슨이 자꾸 테슬라가 발명하고 했던 그런 교류전기 관련된 것들을 소송을 겁니다. 너 그거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잖아, 우리 회사 거잖아 막 하면서. 근데 테슬라가 나와서 만든 여러 가지 상황 저항들을 봤을 때는 아닌 거야. 테슬라가 정당하게 만든 거고 에디슨은 그 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자기가 직류 전기로 이렇게 자기 사업 자기가 만든 걸로 시장을 꾸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 저기 촌놈 미국 사람도 아닌 지금의 크로아티아 부분에서 태어났거든요. 테슬라가 이민자가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짜증나네? 이렇게 된 건데, 결정적으로 그 둘 간의 이런
전기를 통한 시장을 잡기 위한 전쟁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기울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폭포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 엄청 큰 폭포, 이 엄청 큰 발전소에서 에디슨의 직류 전류로 발전소를 만드느냐, 아니면 니콜라의 교류 전류로 발전소를 만드느냐, 이제 누가 입찰을 하느냐 대결이 났던 거예요. 근데 효율성에서 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성에서 보나, 에디슨이 만든 전류는 멀리 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구리도 막 굵은 거 써야 되고 막 땅에 묻어야 되고 이랬는데,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교류 전기는 되게 멀리도 보낼 수 있고, 하늘 위에 가볍게 설치할 수 있고, 싸고 하니까 테슬라께 결국 결정이 된 거지요. 그로 인해서 1903년 정도에는 직류 전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 세계가 테슬라가 만든 교류 전기, 지금까지도 테슬라가 만든 교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쓰고 있는 것들이 에디슨이 만든 기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전기의 마법사라 불리는 테슬라가 만든 기반으로, 교류 전기 기반으로 우리들이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와,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에디슨은 자기가 있는 자본력하고 영향력으로 테슬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막 했던 그런 연구실이 불 나가지고 다 불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화재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 근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에디슨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테슬라가 이게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 연구 자료나 그런 것들을 10년치 모아놨던 거 다 날라가도 머릿속에서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이기 때문에 다시 다 복구해버립니다. 엄청난 능력자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기 전기를 쓰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부를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계약을 맺었던 웨스팅하우스 회사,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일단 자기 특허 낸 것들을 $1,000,000로 받고, 그리고 자기 전류가 도시에서 1마력씩 흐를 때 1마력당 $1씩 받기로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완전히 승소해서 이겨버리니까 당시 $20,000,000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회사에서 이 $20,000,000를 테슬라한테 주면은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웨스팅하우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회사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나 $20,000,000 안 받아. 이거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쉽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몇 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몇 조의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린 거야. 이거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 하면서. 나 때문에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걸 찢어서 무효화시킵니다, 자기가. 보통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추론하기로는 아버지가 성직자,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가 성직자여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발명들을 해내는데 거의 10,000개를 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특허를 내지 않고 거의 다 무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1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년이 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테슬라는 무선 전기, 무선 통신, 무선 전기 시스템을 이미 완성을 해냈고, 테슬라 코일이라고 최초로 인공 번개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도 완성을 해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술들이 지금에 와서야 이해되고 쓰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술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법사라고 불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거 어디다 쓰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편지 막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편지 보내고 있을 때, 비유를 하자면 조선시대 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딱 와가지고 야,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보여줄게 시연을 했는데 뭐야 저게, 뭐야 마법이요, 뭐야 요술이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천재였고, 테슬라에서 머리에서는 영감을 받으면, 그러니까 얘는 거의 99%의 영감이야. 실제로 그 영감을 받아서 제조를 했을 때는 시행착오를 거의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디슨하고 완전 정반대의 인물이죠. 에디슨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 거를 좀 뺏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견을 한 사람인데, 테슬라는 머릿속에서 이미 구현이 다 돼서 머릿속에 자기가 막 들어온대요. 이미지나 이런 개념, 수학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와서 이미 머릿속에서 조립을 끝내놔. 그걸 이제 하고 시연을 하면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번개를 유도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먼 곳에서도 전기, 유선 연결 없이도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걸 기술로 만들어서 테슬라 코일이라고 또 만들고, 무선 통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MRI나 무선 통신이나 우리가 쓰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테슬라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죠. 왜냐면 에디슨이 정말 뛰어난 사업가였거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폐소를 하고 지고 그랬어도 명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심지어 위인전까지도 오르게 되니.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보면은 비겁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이기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사람입니다. 무선통신, 플라즈마. 근데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이 사람이 돈을 모으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는 결국에는 호텔에서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고독사 후에 되게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료 기밀로 다 빼갑니다. 이 사람 죽자마자.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것까지 건들고 되었냐면 프리 에너지, 무한 동력. 또 지금은 설로는 성공을 이미 그 당시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장에 풀리는 순간 시장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기밀로 감추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의 자기장 단위를 T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테슬라의 T, 테슬라를 기리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뛰어난 천재지만 비운의 결말을 맞은, 정말 평생 남을, 오히려 대중들,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해서 괴짜이면서도 그 인품을 인정받은
전기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전류 정쟁, 전기 정쟁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로 거의 전기의 대중화를 100년은 앞당겼다고 불리고도 있어요. 에디슨이 개발한 직류 전기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싸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건. 너무나 대단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너무 영감적이고 천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영재, 천재 나온 거 영상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또 설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테슬라가 너무 대단한 것을 보여주니까. 되게 유명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실험. 미 해군 요청으로 배를 눈에 띄지 않게,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는 프로젝트를 요청을 받습니다. 자기장을 통해서. 그래서 1943년 10월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해군 조선소에서 구축함 엘드리지를 투명화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테슬라 코일이 그 안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 순간 안개가 막 생기더니 그 엘드리지 그 구축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배가 250마일 이상 떨어진 노포크 항구에서 나타납니다. 배가 순간이동을 한 거야. 그 안에 있던 선원들 대부분은 좀 사망을 하고, 일부는 어떻게 변형이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지금 설로 내려오지만, 이 프로젝트는 사실 스텔스 실험이 아니라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자성 추적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선체의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다지 크게 근거는 없는 얘기들이고, 다만 군사 기밀로서 적용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발명한 에디슨을 정말로 능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가 볼 땐 그 두 사람이 아마 화합을 했으면 더 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한,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위대한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도 나중에 죽기 전에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때 테슬라를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실제로 진짜 둘은 엄청난 앙숙이었어요. 테슬라랑 에디슨은 테슬라를 엄청나게 괴롭혔고, 테슬라는 그래서 에디슨을 엄청나게 싫어했었어요. 한 번은 둘 다 공동 노벨상으로 이제 수상을 받는 걸로 제안을 받았었는데, 둘 다 싫다고, 난 쟤랑 같이 받으면 노벨상 안 받는다고 해서 아예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앙숙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전기들 대부분 테슬라가 만든 전류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에디슨이 완전히 무능하고 사기꾼이고 이렇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에디슨이 만든 그 직류 전류가 교류 전류랑 같이 섞여서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섬으로 이렇게 전류를 보낼 때는 에디슨의 직류 전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류했다가 직류로 갔다가 다시 교류로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둘이 만약에 융합을 했으면 그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대단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100년 전에 이미 무선 통신, 무선 충전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무선 조정. 지금에 와서 참 당연한 기술들이지만 위인전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도 테슬라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 당시에 저 어렸을 때 당시만 해도 테슬라는 정말 생소한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의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도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토마스 에디슨의 재발견, 그리고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의 새로운 발견.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좀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오히려 학창시절 다닐 때보다도 지금이 더 흥미롭고, 왜냐면 주입받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를 스스로 찾아서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오늘은 뭐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옛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류, 전기에 대한 역사,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인간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앞에 말하는 것처럼 11시 반쯤이면은 방송을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나올 책 주제는 약간 빨간 약 같은 거야. 지금 유튜브 광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그 흐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밝히는 책.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2012년도에 이미 이런 식의 미래의 흐름이 될 거를 예언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상품화시키는, 그리고 관심 경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걸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들게 되는지를 냉철히 짚은 책이 있어요. 매트리스에서 약간 빨간 약 같은 책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왜 내가 유튜브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 책을 읽긴 읽었거든요.
되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또 성격상 특히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즐겨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또 불구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거를 미래 산업이라고 인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만을 써놓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는 시장을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아마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특히 유튜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네트워크에서 뭔가 자기 SNS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단순히 그냥 시장이 이걸 원해서 이걸 하는 거라기보다는 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리지? 라는 것에서 그 뒷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마 또 다른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요일날 진행되는 프리토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통 진행을 하고요. 의견이 없을 때는 보통 저 혼자 정해서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프리토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방송도 이제 팟캐스트에도 올라갈 거고, 스푼에는 요약본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상황을 봐서 좀 수요가 많은 쪽에 아마 컨텐츠가 많이 노출이 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메인은 항상 유튜브로 잡고 있을 거고요. 여기 보이는 곰돌이와 서재와 계속 달이 변하는 슈퍼문, 색이 변하는 슈퍼문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게 좋아서 이쪽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하나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 참여, 그러니까 수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채팅방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채팅을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구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가치를 전한다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사람들도 더 줄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또 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지금은 왜 자기가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대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점점 더 수동적으로 노출된 자극적인 컨텐츠로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거는 차차 나중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용, 오늘의 프리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근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